이 사진은 대구에 위치한 달성공원입니다. 이곳은요, 대구시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지로 알려진 곳이고요. 한적하고 여유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긴 하지만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는요, 농약 요구르트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서 충격을 주었던 공포의 장소로 기억되고도 있습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는요, 2004년 8월 11일부터 한 달가량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 독극물 테러가 6건이나 발생을 했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수법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꽤 됐었고요. 9월 달에는 인근 근처 공원까지 확산이 됐지만 경찰은 심각한 사건으로도 판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시민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에 보도도 됐었어요. 이 기간에 공원 두 곳에서만 7건의 농약 요구르트 사건으로 한 명이 숨졌고 12명이 실신 또는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뒤늦게 공개 수사에 나서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 검거를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9일 오후 5시 40분이었습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달성공원 안에는요, 동물 사육장이 있는데요. 이 뒤편을 지나가던 63살의 노숙인 전 씨는 벤치 위에 비닐 포장도 벗겨지지 않은 3개의 요구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 씨는 무심결에 이 요구르트 3개를 연달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가 마신 요구르트를 조사해 보니까 이 요구르트 안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요구르트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씨가 마셨다는 요구르트를 조사를 해보니 안에 작은 구멍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요구르트 안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이 요구르트 용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봤죠. 실험을 해보니까 요구르트 안에 주입된 물질이 원예용 살충제인 메소밀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 달성공원에서는요,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사건 장소를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6건이죠? 7건이죠?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 5건의 농약 요구르트 사건이 이미 발생을 해 있었어요. 자, 어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테러성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것처럼 피해자들은 3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건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별로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식중독 사건으로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독극물 테러는 달성공원에서 4km 가량 떨어진 달서구의 인근 공원까지 확산돼 버립니다. 같은 해 9월 9일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 3명이 똑같이 벤치에 놓여있는 요구르트를 마시고 설사와 현기증 증세를 일으키면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먹다 남긴 요구르트 하나를 수거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성분을 분석한다던가 이 요구르트에 대해서 원인과 어떤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용의자를 누구인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인 전 씨가, 노숙인이던 전 씨가 달성공원에서 벤치에 놓였던 요구르트를 마시고 사망을 하자 뒤늦게 공개 수사에 나서서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만들게 됐었죠. 경찰은 전 씨가 숨지기 전에 사건 발생 장소인 공원에서 8월부터 한 달가량 6건의 농약 요구르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뒤늦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이 이후에도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찰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초기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망 사고다, 테러다 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연쇄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부실하게 진행이 됐었던 경찰 수사력이 언론에 보도될 게 뻔했기 때문에 사건을 오히려 덮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나 지나서 9월 23일부터 뒤늦게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첫 사건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첫 사건은 8월 11일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첫 사건을 9월 5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샀고요. 숨진 전 씨가 노숙자 신분인데다가 유족들의 반발도 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서 초동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받게도 됩니다. 뒤늦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시작한 경찰은요, 범행에 색과 향이 없는 이 메소미를 사용한 점을 들어서 용의자라는 사람은 농약에 상당한 지식이 있거나 평소에 농약을 여러 번 취급해 본 적이 있는 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요, 대구시에 있는 80여 개의 농약 판매와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된 요구르트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경쟁업체의 뭔가 소행이라던가 의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구르트 제조업체 관계자 40여 명과 판매업소 980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원 측에, 그죠? 대구시에 있는 달성공원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겠죠. 해당 공원 측과 계약하고 있는 용역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주사기를 판매한 업소 1200여 곳과 공원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전단지 10만 장을 배포했고요, 2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용의자를 좁힐 수 있는 단서는 끝까지 얻어내질 못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04년 9월 9일 달성공원 내 동물 사육장 뒤 벤치에서 요구르트를 마신 뒤 실신했던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자 그로부터 유력한 진술을 하나 받게 됩니다. 당시에 50대 남녀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떠났대요. 그런데 떠난 벤치 그 자리에 요구르트 3개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가 이제 남기고 간 요구르트를 보고 이걸 마신 거죠. 근데 이걸 마시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여자 혼자 우리가 요구르트를 마시는 걸 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라는 진술을 했던 거예요. 경찰은 이 피해자가 진술한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을 했고요. 키 160cm가량의 50대 여성을 추적을 했지만 용의자를 찾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 현장에는 폐쇄로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의 윤곽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80여 건의 제보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도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 이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이 짧죠. 그만큼 현장 조사와 탐문 수사에서 단서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이 같은 사건은 범행 현장이나 범행 직후에 곧바로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당시 독극물을 넣었다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좀 극적인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사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경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안일하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아달라는 이유에서이고, 만일 이 사건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달라는 이유에서인 거죠.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된 것이 이런 안내문 하나 붙인 겁니다. 이거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뭔가 확실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래 들어서요, 각종 독극물이 들어있는 음료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구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던 대구 공원 농약 요구르트 사건이었습니다.